자, 49페이지. 자, 해제합니다. 해제. 무지무지 중요하고요. 자, 거기 해제라고 되어 있는데, 해제에다가 가로 열고 계약이라고 적어보세요. 해제에다가 계약이라고. 얘도 시험에 나옵니다. 해제에다가 계약이라고 붙여요. 계약. 자, 해제라고 하는 말은 계약에서만 쓰는 겁니다. 어디서만 쓰는 거라고요? 계약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계약에서만. 그러니까 법률행위에 보면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무효 취소란 말을 써요. 그런데 계약에서는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계약은 해제라는 말은 어디서 쓰는 거라고? 계약 해제 그러셔야 돼. 계약 해제 그러는 거지 계약 무효 취소 이거 없다니까 이렇게. 예? 법률행위 무효 취소는 되는데 알겠죠? 자, 해제란 말은 어디서 쓰는 거다? 계약 해제. 자, 특화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매매 계약 자체를 깨고 싶다. 그걸 우리가 해제한다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계약에서 쓰는 게 해제와 해지. 그러면 해제와 해지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계약에서만. 알겠죠? 법률행위 해제란 말 없다니까요. 됐나요? 법률행위는 무효 취소가 되는 거고. 알겠죠? 자, 시작합니다. 해제. 자, 상상을 하세요. 내가 지금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내가 지금 깨려고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제한다. 그런데 이 계약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총 4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다. 근데 이 계약을 깰 수 있는 방법 가질 수는 4가지. 그래서 첫 번째가 단독행위로서 해제가 있어요. 단독행위로 해제. 그러니까 단독행위로 해제를 했다 이 말은 혼자 깨는 거예요. 혼자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깰 수 있다. 그 단독행위로 해제가 있고, 단독행위로 해제는 다시 자 약정해제가 있고요. 약정해제 그리고 법정해제 이런 데. 약정해제, 법정해제.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자,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 혼자 깰 수도 있고 이걸 합의하에 깨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합의해제라고 합니다. 합의해제. 합의해제. 자, 합의라는 말. 그러니까 단독과 합의의 차이점 봐보세요. 단독행위로 해제는 단독이란 자기 혼자 깨는 거고, 합의했다는 말은 둘이 그렇게 합시다. 해제합시다. 라고 합의를 봤다는 거잖아. 합의. 그러니까 요것만 좀 연상을 해보셔봐. 합의라는 말. 그래서 자, 합의 해제를 했다면 다른 법정 해제와 모든 게 다 똑같은데 해제 아닙니까? 근데 합의 해제는 자, 손해배상 청구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자,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한다 이것도 없습니다. 자,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될까요? 저 좀 봐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차를 주차를 해놨는데 어떤 사람이 주차하다가 내 차를 약간 이렇게 스크래치를 냈다. 그죠? 그 정도 가지고 약간 정도면 이게 보험 처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뭘로 지우면 지워질 것도 같아. 그래서 그 운전자하고 저하고 합의를 봐요. 얼마에 받냐면 10만 원에 본 거야.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10만 원을 벌었다면 여러분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저 같으면 공돈 생긴 거잖아,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차리한테. 야, 공돈 생겼다. 내가 고기 살게. 그래가지고, 자,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인간이 제가 고기를 산다니까 겁나 처먹는 거야, 이게. 나는 딱 10만 원 번 건데, 그래가지고 계속 먹는 거야. 꽃등 씹으러 하고 막 계속 이렇게. 가지고 보니까 10만 원 오바. 한 20만 원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운전자에게 다시 전화 걸어가지고 있잖아요 하고 이미 합의했는데 다시 또 손해배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보니까 안 된다니까. 합의했다 끝. 별도의 손해배상 있다 없다? 없다. 뭐 달라갈 수 없다니까.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도 안 되고요. 뭐 이자 가산해서 뭐 이것들 반환 이런 말 없다. 자, 그리고
자, 해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되면, 이러면 너 해제, 우리 계약을, 자, 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된다라고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자, 중도금 미지급을 조건으로 넣었다니까요.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주지 않으면 계약이 자, 자동적으로 해제가 된다. 이렇게 조건을 붙였다. 계약할 때. 그런데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안 준다고요. 그러면 조건 성취죠. 그러니까 계약은 자동 해제야. 근데 잔금 미지급, 잔금 미지급을 조건으로 넣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잔금 날짜에 잔금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고 조건을 붙였다는 거지. 근데 잔금 날짜에 잔금을 안 준다. 고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이유가 왜 그럴까요? 잔금 때문에. 오늘 배웠을 텐데요. 잔금과 등기가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동생관계. 그러니까 내가 잔금을 안 준 이유가 그냥 안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등기를 안 해주니까 안 줄 수 있지.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때 빨리빨리 풀어내려면 자,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책을 기본세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본세는 판례가 뎁다 길어요. 그 원문이 다 우리 시험지에 나오느냐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중도금 미지급, 잔금 미지급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 그러면 중도금 미지급을 조건을 넣었다. 중도금 안 줬다. 자동 해제죠. 근데 잔금은 등기와 동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잔금 미지급만 가지고는 계약이 자동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쓰라고. 됐습니까? 그렇죠? 자, 하나 더. 자, 해약금에 대한 해제가 있어요. 무슨 해제가? 해약금 해제. 우리 일상에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을 때 가장 흔하게 많이 하는 해제가 얘야. 네 번째. 그러면 해약금 해제를 뭘 우리가 해약금 해제라고 하냐면 교부자는 뭐 하고? 포기하고. 자, 수령자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깰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교포수배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요? 교포수배. 교포수배. 가장 흔하게 많이 일어나는 게 얘죠. 얘 사실은. 얘가 여기 봐보세요. 여기 좀. 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자, 매매를 했습니다. 통상 계약금은 자, 10% 주잖아요. 1억. 근데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아파트가 반토막이 나요. 5억. 그리고 정보에 의하면 이게 더 떨어질 것 같아. 한 3억까지. 그렇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매매 계약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자, 줬던 이 계약금을 뭐 하고?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깰 수 있다고요. 해제. 반대. 자, 이렇게 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1억짜리 토지 매매. 자, 계약금으로 매도인이 1,000만 원 받은 거예요. 중도금을 받기 전에 날짜가 다가오는데 갑자기 자, 이 토지가 개발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만 땅값이 막 5천만 원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매도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깨야 돼요, 안 깨야 돼요? 깨고 싶죠. 근데 이때 그냥 깰 수는 없고 받은 계약금의 2배. 그러니까 얼마 주면 돼요? 2천. 자, 이렇게 해서 계약을 깰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받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계약을 깰 수 있다. 근데 준 사람은 그냥 뭐 하시면 되고 포기.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깰 수 있다고. 여러분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깨는 방법이 4가지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요, 봐봐요. 자, 해약금의 해제에서는 자, 2가지가 없어요. 2가지가. 자, 손해배상이라는 게 없다. 그리고 자, 원상회복이라는 것도 없다. 이렇게요? 해약금의 해제에서는 뭐가 없다고요? 손해배상이라는 말, 원상회복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봐봐요. 지금 매수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면 매도인도 헐이지 헐 사실은. 그러니까 자, 자기가 줬던 계약금을 뭐 하는 게 포기라는 게 손해배상 해준 거예요. 됐나요? 자, 매도인이 계약을 깨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깰 수는 없고 받은 계약금의 100이라면서요. 그러면 자, 1,000만 원 받았다. 2,000만 원 아니에요. 100. 그거 자체가
배액을 상환해 준 게 손해배상 해준 거라고. 그러니까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포기하고 배액을 상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만약에 원상회복이 된다면 해볼까요? 자, 포기했다. 그리고 원상회복 요거 처음부터 만난 적이 없게 되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만난 적이 없는데 을이 준 그 계약금 1억을 꿀꺽 가는 거 아닙니까?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포기란 말과 매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이 뭐예요? 자, 우리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깨려고 그래요. 자, 교부자는 뭐 하고? 포기하고 받은 사람, 수행자는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깰 수 있다. 두 가지가 나올 수 없다. 뭐 원상회복이라는 말, 손해배상이 나올 수가 없다. 시험제는 해약금한 해제라고 나오기도 하고 다시 그걸 풀어가지고 어떻게 교포수배, 다시요, 교포수배 이렇게 하는 걸 무슨 해제라고 그래요? 해약금한 해제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칠판 보세요. 자, 내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자, 깨는 방법. 자, 혼자 깰 수 있죠? 네? 자, 혼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깰 수 있다. 자, 그리고 합의하에 깰 수 있네. 자, 합의했대, 합의. 그러니까, 뭐, 손해배상 해달라고 할 수 없고, 이자 없고. 됐나요? 자, 조건을 붙여서 깰 수 있다. 조건은 두 가지죠. 중도금 미지급과 잔금 미지급. 그러면, 중도금 미지급이 조건으로 붙었다. 중도금 안 줬다. 자동해제. 잔금은 자동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자, 이렇게 돼 있지 않더라도 교부자는 뭐하고?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면서 해제할 수 있습니까? 그걸 무슨 해제라고 그래? 해약금한 해제라고 그래요. 그럼 해약금한 해제를 했다면 무슨 배상 안 되고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안 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단독행위 해제. 자, 약정해제 보세요. 약정해제. 자, 약정해제와 이제 법정해제의 차이점인데, 약정해제는 어떤 걸 우리가 약정해제라고 하냐면, 처음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다가 꼼꼼히 적어 놓았다고요. 그런데 그 사유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저 좀 봐보세요. 그 약정해제. 자, 제 사례 가지고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무집에 전세만 계속 세만 살다가 처음으로 아파트를 살 때였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계속 나무집에 세를 살다가 처음으로 아파트를 산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아파트를 살 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민법 지식을 총동원해서 진상이란 진상은 다 부렸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 공인중개에서 질려버렸다고 그래서 나한테. 근데 자, 그 진상, 그건 너 보지 말고 옛날에 그랬다고. 자, 근데 어떻게 했냐면요.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 매매를 하게 되면 자, 매매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보면 이 공인중개사,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님들께서 이미 그 통일된 계약서가 있어요. 그걸 출력을 해가지고 온다고. 다 지금 매입도 몇 적어 있잖아, 이렇게. 금액도 다 적혀 있어. 근데 뭐가 붙냐면 특약이 붙어 있어요, 특약. 그래서 몇 가지는 적어 왔다니까, 이게. 이미. 근데 제가 이걸로 안 되고요. 1번 적으세요. 이렇게. 내가 넣은 거야, 지금부터. 그러니까, 자, 이걸 이잖아, 이게. 그래서 처음 계약할 때 제가 이렇게 했거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매매할 때를 보면 분양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는 기존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매도인이 직접 살고 있거나 혹은 세를 줬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미 가구들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처음 계약을 할 때는 그 집의 상태를 꼼꼼히 볼 수가 없어요. 안 그럴까요? 자, 그래서 뭐라고 집어넣냐면 나중에 언제 봅니까? 그 짐이 다 빠져나올 때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사 들어갈 때, 그러니까 잔금을 치를 때, 잔금 치르고 등기 넘겨받을 때, 잔금 치를 때 집을 꼼꼼히 볼 수 있는데 그때 만약에 집에 어떤 균열이 있거나 누수가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넣었다니까 이렇게. 지금 무슨 말 이해됩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꼼꼼하게 제가 한 10개를 넣었다니까.
제가 불러줄 때마다 옆에서 공연 중에서 한숨을 막 쉬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다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그 집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도 모르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다. 근데 세입자 빠지고 제가 이사 들어가기 전에 잔금 치기 전에 집을 딱 둘러봤더니 균열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미 약정을 해놨잖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때 약정 사유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약을 깰 수 있다고요. 혼자서. 저 이 계약 안 해요. 깨들 거 아니에요. 약정해제. 그런데 무슨 배상이 없다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손해배상이란 불법행위 아니면 채무불이행이거든. 이때만 손해배상 청구가 돼요. 이건 집주인도 알 수가 없었는데, 그리고 채무는 그게 아니지. 내가 등기 넘겨주고 집 넘겨주고 이게 채무인데, 그러니까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안 돼요. 근데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을 해준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1억을 줬습니다. 잔금까지가 3개월 후야. 그럼 3개월 동안 내가 1억을 준 상태잖아 이미. 중독 없이 바로 잔금했으니까. 근데 3개월 후에 계약을 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없던 일이 돼야 되는데 그 1억이 내 통장에 있었으면 이자가 붙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미 1억이 넘어간 상태니까 그 1억에 대한 이자를 받아내야 될까, 이자까지. 내가 계약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깰 수 있다고 계약서에 집어넣었다니까요. 자, 그 사유가 발생이 됐다고, 약정 해제. 계약을 해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란 말을 쓸 수가 없으니, 자, 뭐 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계약금을 준 시점과 해제 시점에 시간차가 있을 테니, 돈이 넘어간 상태라면 이자는 이미 붙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계약금 되돌려 받고, 뭐까지? 이자까지. 붙어 있는 그 이자까지 내가 되돌려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손해볼 수는 없는데.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걸 약정 해제라고 한다. 이렇게. 됐습니까? 예. 자, 이번에 이제 법정해제. 그러면, 자, 약정해제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법정해제는 무슨 얘기냐면,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뭐 하지 않았더라도,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이행지체가 있거나, 이행불능에 빠졌다면, 이행지체, 이행불능에 빠졌다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걸 법정 해제라 그래요. 다른 데 가서 들어봐요. 해제를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한 명이나 있나. 없어. 그냥 암기하라 그러지. 안 해준다, 안 해줘. 나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제. 나도 힘들어 죽겠어, 아주 그냥. 자, 이거 봐봐요. 자, 한 번만 딱 정확하게 듣고, 그리고 그다음 5월달부터는 좀 더 빨리 나가고 이렇게 합시다. 한 번은 제대로 들어봐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자, 이거 봐봐요. 자, 둘이 이렇게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근데 갑과 을이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자, 계약금, 중도금 잠시 후에 나올 텐데요. 자,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근데 이 상태에서 또 매매를 해요. 그래서 등기가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미 변거잖아. 이런 이행할 수 있다 없다 불능이죠 이게. 그죠? 그러면 제가 아무리 민법을 좀 안다고 한들 처음 가하고 이제 을이 접니다.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까요? 너 나중에 배신 때리면, 너 나랑 계약하고 너 또 다른 사람하고 엉뚱한 사람하고 계약하면 너 안 돼 라고 적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을 빈정 상하는데. 그러니까 약정을 안 해놓은 거라고, 이 내용을. 그 약정은 안 돼 있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깨야 돼요, 안 깨야 돼요? 깨야 되겠지. 받아올 수가 없는데. 아하, 그러니까 약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적어놓지 않았더라도 혹시 상대방이 뭐 하거나 이행 지체를 하거나 이행 불능을 했다면 법률 규정에서 계약을 깰 수 있다니까. 그걸 법정 해제라 그래요. 이해 됐습니까? 그리고 자, 이 지체와 불능을 가리켜서 이걸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요. 뭘 한다고요? 채무불이행. 아하. 지체불능 해제라고 잡아내셔야 된다. 시작. 지체불능 해제.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지체불능 해제. 다시요. 왜 해제를 힘들어하냐면 이 계약 해제가 하나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총 몇 개입니까? 지금 큰 덩어리만 잡아도 4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다 구별을 못한다고. 그래서 자 문제 푸는 방법, 아무런 말 없이 해제, 그러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말 없이, 자 다음 종 해제가 하는 설명 중 옳은 것 틀린 것 여기를 말한다고. 법정 해제를. 그러면 약정 해제를 말할 때는 반드시 약정 해제라고 적어야 되고, 합의 해제를 물어보려면 반드시 합의 해제라고, 해제 조건 이렇게 적는다니까요. 해약금은 해제. 그러면 아무 말 없이 해제, 그러면 어디야? 법정 해제. 이렇게 자꾸 푸셔야 돼. 그러면 아무 말 없이 해제, 그러면 법정 해제라고 그랬으니 법정 해제 사유가 뭡니까? 시작. 지체불능 해제. 입력. 지체불능 해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뭐밖에 없어요? 아니 봐봐요. 지금 혼동하시면 안 돼. 아무 말 없이 계약 해제 사유, 봐봐요. 계약 해제 사유 그럼 어디를 말한다고? 법정 해제. 이거라니까요. 약정 해제를 말할 때 문제 봐보세요. 약정 해제를 말할 때는 반드시 앞에 약정이 붙어야 돼. 알겠죠? 다시요. 자, 합의 해제를 말할 때는 반드시 합의자가 들어온다고요. 해제 조건, 해약금 해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말 없이 해제, 그러면 어디를 적어야 돼? 법정 해제. 자, 다시요. 그러면 법정 해제 사유는 이 말이나 해제 사유는 뭡니까? 시작. 지체불능 해제. 이것만 가지고 계약을 깰 수 있다고요. 지체불능 해제.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채무불이행 지체불능 해제 이걸로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채무불이행으로만 된다. 그래서 자, 이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부수적 의무 위반으로는 계약이 해제가 안 돼요. 이게 해제가 안 된다고. 자, 이렇게 주기도 하고, 자, 부수적 의무 위반 그랬으니, 자, 가압류가 있다. 가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유로 계약이 해제가 안 돼요. 가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지금 판례 입장인데, 여기 지금 가압류가 붙어 있습니다. 자, 칠판 좀 봐주실래요? 자, 지체입니까? 잠깐, 지체란 15일 날 주기로 했는데 16일이 됐다. 이행을 해야 되는데 하고 있지 않은 상태. 그걸 지체라고 그래요. 자, 불록은 이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건물에 지금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가압류가 붙어 있어요. 지체입니까? 불능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늦게 주는 것도 아니고 못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지체불능 해제 그랬기 때문에 이건 지체도 불능도 아니야. 그러니까 해제가 안 된다고요. 네? 해제는 뭘로만 할 수 있다고요? 시작. 지체불능 해제. 지체불능 해제. 머릿속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체불능 해제. 지체불능 해제. 되겠죠? 다른 걸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지금 해제 사유가 지체불능 해제 그랬습니다. 자, 이행 지체. 그러면 이행 지체가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해제가 됩니까? 자, 해제가 돼요. 해제가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이렇게 자, 가방으로하고 10월 1일 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도금 지급 날짜를 10월 15일로 했습니다. 이렇게 잔금 날짜가 10월 30 이렇게요. 그러면 오늘 배웠잖아. 중도금은 선이행이라고. 그죠? 15일 날짜가 되면 매수인은 중도금을 줘야 되잖아. 이렇게. 그런데 10월 16일이 된 거 이렇게. 그러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이걸 뭐라고 그래? 지체. 하루 넘긴 거라고 지체. 우리가 배울 때는 지체불능 해제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갑이 매도인이 매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야야 너 나 민법 배운 여자야. 너 이행 지체야. 이거 계약 해지할 거야. 손해배상 해줘. 너무 심한 거잖아 이게. 아무리 돈이 타이밍이라고는 하지만 하루 늦은 거 아닙니까? 그건 날짜를 깜빡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원래 지체불능 해제사유는 맞는데 지체가 일어났다면 한 번 정도 물어보라고요. 왜 안 주는 건데? 깜빡한 거야? 아니면 지금 돈이 없으면 언제까지 줄 거야? 라고 물어보라고. 그걸 우리가 최고라고 그래, 최고. 그래서 자, 먼 거 후에, 최고 후에. 물어보라고.
돈을 줄 거야 말 거야, 너 언제까지 줄 거야 말 거라고 하고 한 번 정도 물어보라고. 그냥 해지급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한 2주 정도, 한 달간의 시간을 줬다. 너 그때까지 중도금 가지고 와! 라고 이렇게 최고! 그런데 자, 최고 기간 내 이행을 하지 않아요. 최고 기간 내 이행을 하지 않아요. 그럼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때 해제가 가능하다. 되셨나요? 자, 정리합시다. 지체불능 해제, 지체불능을 다른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채무불이행. 그러면 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제가 됩니까? 같은 말이에요. 다시요. 지체불능 해제 그 말이나 지체와 불능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까? 네. 그 말이나 지체불능 해제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아닌 것들, 지체불능이 아닌 부수적 의무 위반으로 해제가 되고 안 되고. 그죠? 그래서 판례, 가압류가 있다는 서류만으로 해제가 되고 안 되고. 근데 자, 지체불능 해제, 채무불이행 해제를 맞는데 지체가 있다고 그래서 하루 늦어졌다고 그래서 바로 매몰차게 해제! 너무 심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한 번 정도 물어보는 절차가 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최고. 그래서 자, 시간을 준다고. 근데 그 시간 동안 이제 뭐 하자면 이행하자면 그때 해제할 거야. 이 소리라니까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무슨 절차가 따라 붙는다는 소리야? 최고. 그래서 이 최고란 이행 가능성을 이렇게 타진해 보는 걸 최고라고 그래요. 이행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걸 최고라고 한다. 이행 가능성의 타진. 너 언제까지 줄 거야 말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최고 절차. 최고. 자, 이행 지체라 하면 이행해야 될 날짜를 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보통의 이행 지체야. 보통의 이행 지체. 자, 15일 날짜가 중도금 지급 날짜예요. 근데 하루를 넘겼다? 보통의 이행 지체죠? 그러면 돈을 줄 건지 말 건지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원고하고 최고하고 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뭐라고? 해제. 그러면 최고 절차가 들어가 있는데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한다라고 말을 한들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그 소린 거예요. 최고 절차가 필요하다고. 아셨습니까? 그런데 자, 정기행위에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행위에서 지체가 일어난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최고 없이 정말 짜증. 자,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은 해제권 행사를 해야 돼요. 최고만 없을 뿐이에요. 자, 이 말은 해제권을 행사를 해야 그래야 해제가 된다. 지금 이런 논리가 되는 건데 해봅시다. 자, 기간이 정해지는 행위, 정기행위란 말은 그 시간을 넘겨버리면 필요가 없어지는 행위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에 결혼을 해요. 아니, 동영상도 지금 찍고 있는데. 얘 막 볼 거고 또 본다니까. 둘이 앉아가지고 나란히 앉아서 본다 그러더라고. 제 선사 같던 딸하고 둘이 앉아서 이렇게 네 아빠 좀 봐라 저렇게 또 아니,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2시에 결혼을 해요. 결혼을. 그래서 제가 웨딩드레스 업체랑 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그러면 제가 뭘 어떻게 했냐면 늦어 2시가 예식이니까 늦어도 2시까지는 웨딩드레스를 가지고 오라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딱 정해진 거지. 2시까지라고. 근데 이 웨딩드레스 업체에서 3시가 됐는데도 안 가지고 와요. 웨딩드레스를. 그럼 예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뒤에 또 손님들이 있을 테니까 그 예식을 못 했다고. 그래서 일가 친척들이 다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러면 결혼 못 하잖아, 내가 지금. 그런데 한가하게 거기다가, 자, 외등대서 업체에다 전화를 걸어서, 최고, 봐봐요. 전화 걸어서 4시까지 가져올 거예요? 5시까지 가져올 거예요?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지. 바로 뭐라고 하면 돼? 빠바바! 이렇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바로 뭐 해야 됩니까? 해제. 안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해제권을 행사를 해야 해제가 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저 같으면 제 성향상 2시간, 3시까지 안 가지고 와요? 업체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사정 있나 보죠? 왜 안 가지고 오셨어요? 좋게. 얘기를 하고, 그래, 괜찮아요. 다음 주 2시에 할 테니까, 다음 주 2시에 또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그럼 내가 뭘 하지 않으면, 해제를 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지. 너 진짜 그럴 거야. 그런 표정이네. 근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자, 무조건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해제한다고, 빠바바! 이렇게. 하면 해제가 될 거고, 빠바바! 안 하면 해제가 안 된다니까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빠바바! 하고 해제할 때는 시간을 줄 필요가 없는 거지. 먼 거 없이, 최고 없이, 최고 없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 얘입니다. 자, 물론 별표를 3개를 쳐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자, 최고란 말은 이행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걸 최고로 한다면서요. 그런다면서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행 불능이래. 상대방이 이행 불능이다? 가능성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먼 거 없이, 최고 없이. 최고 없이. 자, 그리고 자기 채무 이행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잔금 줄 필요 없고, 전세금 줄 필요 없고, 그리고 이행기가, 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요? 불능해제? 불능해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0월 1일 날 계약했다. 10월 15일, 10월 30일, 이렇게요? 자, 중도금까지 줬습니다. 이 상태. 이 상태. 근데 10월 16일 날 매도인이 무슨 짓을 하냐면, 무슨 짓을? 자, 이 상태 16일 날 또 매매를 해요. 응? 그래서 등기가 발표기 이미 넘어가 버렸다고. 그러면 이제 이행할 수 없는 상태죠. 근데 갔다가 구차하게, 이미 이제 갚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줄 거예요? 라고 물어보라고? 먼 거 없이, 채거 없이. 그죠? 그러면 채거 없고, 다 됐고요. 자기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잔금 안 준 상태죠. 그러면 우리 이 매매계약을 깨려면 잔금 주고 깨야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없이 잔금 지급하지 않고 바로. 그리고 잔금이 아무리 등기와 동시행하게 있더라도, 자, 이때까지 기다려서 해제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즉시란 말이에요. 즉시. 그냥 무슨 게 도래하지 않아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바로 깰 수 있다고요. 선생님, 그러면 전세금은 무슨 말이야? 자, 눈이 전세금에 꽂혀 있네. 설명을 안 하니까. 봐봐요. 가방을 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다니까요. 근데 아직 전세금을 안 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이상한 사람이야. 자, 이렇게 계약하고 얘랑 또 팔아버리는 거지. 이렇게 매매 등기. 그러면 이제 전세권 설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계약을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이 계약을 깨려면 은은 갑에게 전세금 줘야 돼요? 전세금 주지 않고 깰 수 있다고. 자, 왜 별표를 3개를 쳐놨냐면,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때는 불능 3가지가 없어요. 불능 몇 가지가 없다고? 3가지. 몇 가지가 없다고요? 3가지. 3가지 뭐예요? 뭐 할 필요 없고, 채고할 필요 없고, 자기 거 줄 필요 없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되고. 어떻게 나오죠?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채고할 필요 없고 자기 채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으나 이행기는 도래하여야 한다. X. 이렇게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자,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제하려고 그래요. 자, 몇 개가 없어? 불능 몇 개가 없어? 3개. 뭐 채고할 필요 없고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된다. 됐나요? 자, 불완전 이행을 했다는 거예요. 불완전 이행. 자, 불완전 이행. 자, 조금만 쳐보세요. 자, 불완전 이행. 자, 그러면, 자, 완전 이행이 가능하다. 가능하대. 그러면 언제까지 가지고 올 거야? 라고 뭐 하고, 채고. 근데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다야. 불가능. 그러면 불능 아닙니까? 그러면 먼 거 없이, 최고 없이. 닭 1000마리를 가지고 오면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500마리만 가지고 왔다니까요. 이렇게 계약 위반인데도 그러면 너 언제까지 500마리 더 가지고 올 수 있어? 없어? 언제까지 가지고 올 거야?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져다 달라고 하시면 된다고. 근데 자 500마리 중에서 1000마리 500마리 가지고 왔는데 더 이상 우리나라에는 닭이 없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행 불가능이잖아. 난 1000마리가 다 필요한데. 그렇게 공급하기로 했는데 그때는 자 먼 거 없이 채 없이 계약 해제 이렇게 됐습니까? 네. 자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 이 경우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를 명백히 했다 한 경우 자 이때도 먼 거 없이 최고 없이 계약 해제가 돼요. 해제가 돼요. 근데 주의하실 게 자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를 명백히 했다 명백히 자 근데 이걸 적법하게 철회를 했단 말이게 이렇게 그러면 다시 최고를 해야 합니다. 최고 양도 많네. 최고.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저 좀 봐보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앞에 계신 분하고 저하고 지금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자, 봐봐. 오늘 날짜가 중독물 출한 날짜야. 오늘 날짜가. 근데 아침에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요. 교수님, 그래서 내가 네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받았겠지. 네 이렇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오늘 중도금 날짜죠. 그랬더니 네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 중도금 못 주지롱 하고 전화 끊어버렸네. 이렇게. 그럼 이걸 안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상대방이.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안 준다고 명백했는데 거기다 또 구차하게 전화가지고 언제 줄 거예요? 라고 물어보라고?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다. 상대방이 안 한다는 소리잖아. 이행을. 그러면 먼 거 없이 책 없이 그냥 해지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다시 봅시다. 상황. 자 그 말을 전화 받았어요. 이게 멘붕이지 이거. 이렇게. 근데 10분 있다 다시 전화가 와요. 교수님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제가 10분 전에 했던 말 그 말 이행을 못한다는 말 그 말을 없던 일로 할게요. 철회 이렇게. 그러면 이 말 아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제. 그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으로 다시 돌아갔으니 보통으로 이행지체밖에 안 되니까 자 무슨 고 하라고 최고 이렇게 됐습니까? 자 다섯 번째. 자 과대초고인데 자 동일성이 나 이거 또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자, 동일성이 유지가 된다. 동일성이 유지가 되는 범위 내에서 과다체고가 되고 동일성 유지가 되지 않는다. 동일성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 정도로 과다체고. 그래서 동일성이 유지가 된 범위 내에서 과다체고했다면 그쵸? 그때는 원채무 범위 내에서 유효가 됩니다. 근데요.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자 현저히 이 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현저히 과다체고. 자 이렇게 했다면 이 체고는 무효란 말이에요. 자 여기 좀 보시겠습니다. 자 동일성이 유지가 되는 범위 내에서 많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도금 1억이라고요. 중도금 1억. 자 오늘 날짜로 중도금 1억 주겠는데 자 안 준 거야 이제. 그럼 지체죠. 그러면 자 중도금 1억 언제까지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체고를 해야 되잖아.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틀 정도 지났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부르냐면 자 1억에다가 10만 원을 더 붙였다고. 그러면 1억 10만 원이나 그게 그거죠. 이럴 것 같더라고 느낌에. 아니 큰 총액으로 봤을 때 1억이라는 이 돈 총액으로 봤을 때 10만 원은 이게 사소한 거잖아 이게. 그게 그거 아닌가요? 1억이나 10만 원을 꽂히지 말고 알았어 다시 바꿔 아유 자 중도금이 알았어 바꾼다고 자 중도금이 1억이야 1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1억에다가 만 원 더 붙였다고. 더는 못 내리겠는데 나는 지금. 그러면 자 1억이나 1억 만 원이나 그게 그거잖아요.
좀 더 붙인 거지. 그러면 자 원채무가 1억이잖아. 원채무 범위 내에서 채권과 똑같다고요. 근데 현재의 과다채권란 말은 중도금 1억인데 2억 이렇게 부르면 동일선 유지가 안 되는 거지. 그건 채권을 아는 거라고요. 채권을 아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채권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렇게 채권하고 해제가 돼야 안 돼. 안 된다. 지금 이 소리라니까요. 여섯 번째. 자, 과소채고. 자, 무슨 말인가요? 좀 조금 부른 거야, 조금. 잘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불렀다. 그러니까 중도금이 1억인데, 아유, 우리 매수인 돈 없나 보다. 9천만 원만 불렀다고. 그럼 조금 불러준 거잖아. 그쵸? 그러면 최고 범위 내. 최고 범위 내에서 그대로 유형.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자, 상당한 기간이 아닌 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한 기간이 아닌 최고도, 자, 상당한 기간이 경과 후에, 자, 유효가 되는 거예요. 자, 7번은 무슨 얘기입니까? 상당한 기간이 아닌 최고. 자, 보통 보면, 자, 중도금 날짜를 어겼다? 그러면 뭐 2주 아니면 뭐 한 달 이렇게 시간을 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10분 내에 가져와, 당장! 이렇게. 너무 심하잖아. 그 최고도 최고라고요. 근데 그 10분의 시간 가지고 되지 않고 어떻게 무슨 기간? 상당한 기간이 경과가 되면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5번, 6번, 7번 가지고 선생님 좋은 방법 없습니까? 있지요. 이걸 개별적으로 다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하면 문제가 풀리냐면 많이 부르건 조금 부르건 기간을 터무니없이 잡았건 전부 다 일단 뭐라고요? 유효야. 딱 하나만 무효라니까요. 먼저의 과다최고. 현재의 과다최고 이 문장만 기억하시면 돼. 현재의 과다최고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이러면 돼. 유효 이렇게 해달라 이거지 지금.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무슨 절차를 거쳐서 최고 절차를 거쳐서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저 좀 잠깐 하나만 더 정리하고 합시다. 자, 봐봐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면서 상대방이 이행 지체를 했다고 그래서 보통의 이행 지체라면 바로 해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 불편하지. 한 번 더 절차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걸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버린다고.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을 주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된다고 조건을 붙였다고. 그러면 해제 조건이 붙었다면 자동 해제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무슨 절차가 필요가 없을까요? 최고 절차가 필요가 없겠지. 이 귀찮음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 소린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자 보통의 이행지차 거쳐 해볼까요? 최고 한번 더 정리하고. 마음이 이렇게 영 편치 같네. 자 봐봐요. 최고만. 자 이게 보통의 이행지체야. 보통의 지체 뭐는 거 해야 돼요? 최고. 자 정기행에서 지체가 있다면 최고 없이 바로 해제가 되죠? 최고 없이 바로 해제되죠? 아니요. 최고만 없고 해제한다고 빠바바 이렇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해제권 행사를 해야 해제가 된다니까요. 이렇게 묶어두셔야 돼. 자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거예요. 자 불능 세 가지가 없어. 불능 세 가지가 뭐예요? 뭐 없고 최고 없고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의 도래자로 된다. 자 불완전이행 완전이행이 가능하다면 최고 해야 되겠죠. 자 불가능하다면 최고 없고. 자 상대방이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다. 이행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먼 거 없이 최고 없이. 근데 그 말을 차례 없던 일로 했다니까요. 그러면 다시 뭐가 필요해? 최고. 자 과다 과소 상당한 게 아니면 최고. 아무튼 최고한 최고는 유효다. 하나 빼고 현재의 과다채고만 무효.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제가 되면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해제 효과. 반드시 나와. 반드시. 자 해제 효과. 자 그러면 해제가 되면 해제가 됐다. 그러면 처음 자 해제라는 게 뭐였어요? 해제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깨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계약이 깨졌다.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급에서? 소급에서. 자, 소급에서 뭐가 됩니까? 무효. 이렇게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것이니 상호간에 받은 것들이 있다면 다 되돌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부당이득 반환. 되돌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되돌려 준다 원상 회복이라는 말이 들어오는데, 자, 이 말이 갖는 의미가 원상 회복. 자, 원상 회복이란 뜻은 처음부터 둘이 만난 적이 없던 깨끗한 완벽한 상태로 되돌립니다. 계약이 해제가 되면 무슨 회복이 해야 된다고요? 원상회복. 원상회복 뜻은 아예 처음부터 둘이 만난 적이 없던 상태로 완벽하게 되돌리는 걸 우리가 원상회복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예, 봐봐요. 자, 그러면 원상회복. 그러면 받은 것도 있으면 다 되돌려 주라면서. 그죠? 근데 원상회복을 지금 해줘야 되는데 부당이 반환. 자, 이게 금전이라니까요. 금전. 그러면 한 사람은 금전이겠지. 메이드는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약이 해제가 된다고. 그러면 돈 받은 돈 원금만 이걸 되돌려 주면 계약 기간이 있을 테니까 원금만 되돌려 주면 이자는 이미 붙었을 텐데 이자는 자기가 챙긴다면 그건 원상회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지. 안 그럴까요? 그래서 반환할 때 원상회복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게 금전이라면 자, 뭐가 붙어? 금전은 이자. 그래서 자, 이자까지 가산해서 반환을 해 주셔야 원상회복 취지에 맞는 거지. 완벽하게 깨끗하게 다 되돌려 주라는 건데. 자, 그래서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자는 언제부터 붙습니까? 이거잖아요. 이게. 돈은 언제부터 이자가 붙어요? 받은 날. 무슨 날? 받은 날. 그래서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 이렇게요? 받은 날이 되는 거지 계약한 날이 아니라. 여러분들 계약하고 돈을 바로 안 줄 수도 있죠.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저녁 때쯤 계약을 해가지고 내일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돈을 언제부터 이자가 붙는다? 받은 날. 자, 세 번째, 우리나라 겁나 좋은 나라, 완전 좋은 나라, 우리나라 최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아, 정말 짜증이야. 짜증. 자, 저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말하고 이 말이 같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우리 민법은 독일법을 제가 가지고 왔다고 그랬는데 독일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돼요. 원상회복 받거나, 그러니까 되돌려 받으라는 소리예요. 깨끗하게 원상회복 받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왜? 지체 불능, 채무 불능을 했다면 상대방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둘 중에 하나라고. 근데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는 원상회복 받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상하거든 이게. 그래서 얘가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저 좀 보세요. 왜 그러면 독일에서는 둘 중에 하나냐? 독일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말을 사용하려면 그자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이 돼야 돼요. 근데 원상회복이 돼버리면 둘이 아예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손해가 나한테 발생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 논리상으로. 예? 근데 그건 독일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허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나와요? 원상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OX, X. 원상회복은 원상회복이고 회복이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민법학자들의 생각이 잘못하면 안 돼. 이런 취지거든. 자, 네 번째. 자, 그리고 자,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됐다고 했는데 무효. 이 무효를 가지고 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자가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제3자가 보호가 된다. 이 소리인 거예요.
어거지로 한번 함께 해보세요. 이게 풀리나 안 풀리나 안 풀려. 어거지로 함께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여기가. 봐봐요. 자, 가방으로 좀 둘이 매매를 했는데, 자, 계약금 받았습니다. 자, 중도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은 상태라고. 이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렇게 해줬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말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만 수령하고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가능하다고요. 무슨 말이죠? 등기를 받아온 다음에 그러면 법률상으로 올 거잖아, 매수인거. 여기까지. 그잖아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와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서 잔금 치르려고 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의 편지를 봐준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상태에서 또 매매가 돼. 이렇게 해요.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는 등기가 이미 을 앞으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을 거로 믿었겠지. 그래서 등기를 이렇게 받아왔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가 잔금을 주면 되잖아. 근데 잔금을 안 준다고요. 그러면 지체 불능 뭐라고 그랬어? 해제. 채무 불행이잖아. 줘야 될 거 안 준 거니까. 그러면 갑은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잖아, 해제. 그러면 해제가 되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도 무권리자지.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얘는 무권리자부터 받아간 사람밖에 더 되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매도인하고 병만 놓고 본다면 누가 잘못이 더 큽니까? 누구 잘못? 을이라 하지 말고 을이 잘못한 건 당연한 거고 갑하고 병만 놓고 본다면 갑이 잘못한 거죠. 병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왜 중도금만 받고 등기를 해줬는데 네가 잔금까지 다 받고 이걸 만약에 거래를 끝냈다면 해지금 뭐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잘못이야. 그래서 얘한테 책임을 물어갈 수 없다니까.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가 보호가 된다? 이 소리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약 해지에서 보호가 되는 제3자는 뜻이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계약 해지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서 이 사람이 보호가 되려면 자, 완전한 물권을 취득한 경우여야 된다. 그러니까 등기를 갖춘 경우여야 된다. 이렇게? 그렇다면 말을 바꿔보면 채권을 취득한 자 이 사람은 보호가 안 된다. 이렇게. 무슨 말일까요? 또 이 소리는? 자, 다시 돌아와 봅시다. 여기서. 자, 다시 봐봐요. 갑 억울해 안 억울해? 갑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죠. 얘가 누군가를 뭐 엿먹이려고 해야 할 목적이 아니라 매수인의 편의를 봐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끝났다, 넘어갔다, 그러면 거래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지. 자기도 실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거래가 끝났다면 어쩔 수 없다, 이자가 보호된다 이거예요. 근데 채권을 취득한 자는 보호가 안 된다는 말이, 자, 얘도 아직 등기를 안 갖췄다고요. 그러면 거래가 아직 안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 둘이 알아서 해, 이런 소린가 이게. 그리고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니까요. 등기 안 주면 되니까.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보호가 되는 제3자라 함은, 자, 무조건 다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완전한 물권을 취득한 자만 보호된다. 그러면 채권을 취득한 자는 보호돼야 안 돼? 안 돼. 놀랄 게 아니라 이걸 적으면 돼, 이게. 자, 연습 좀 해봅시다. 몇 가지만. 자, 매도인이 매수로부터 중도금만 받고 등기해줬다. 이렇게요? 자, 이 상태에서 매매가 됐다. 그리고 자, 이렇게 등기 넘어가 버렸다. 이 상태에서 자,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아서 계약을 무슨 죄? 해제. 이걸 해제를 해도 해제가 되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거잖아요. 뭐요? 자, 이 해제 효과 가지고 자, 병에게 내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할 수가 없다? 보호. 그러면 이제 말을 바꿔보면 자, 지금 이렇게 매매가 됐는데, 예? 자, 중도금 받고 등기 넘겨줬다. 근데 얘가 아직 등기를 안 갖췄다니까요. 그러면 거래가 끝난 게 아니죠. 매도인도 불쌍한 사람이잖아. 자, 그래서 자, 이런 경우 이렇게 해서 해제가 됐다. 그러면 이 해제가 되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거죠. 소급해서 무효. 해제 효과 가지고 야야야야, 나 잘못한 거 없어. 너 얘랑 따져? 내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보호되는 제3자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제3자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돼요? 완전한 물권 등기 갖춘 자야 된다고. 물권을 취득한 자. 자, 다시요. 자, 임대차를 했다는 거예요. 임대차. 이렇게. 임대차. 그럼 얘는 뭐밖에 안 돼요? 임차인밖에 안 되죠. 물권자, 채권자. 채권자. 자, 이 상태에서 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돼요. 이렇게? 그랬을 때 임차인 얘는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얘가 보호가 안 된다는 말이나 다른 말 바꾸니까 뭐야? 대항할 수 있다. 얘가 주어. 자, 임차인은 뭐가 안 돼? 보호가 안 된다니까요. 제3자로서 보호가 되려면 물권을 취득한 상태여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매매. 자, 등기. 자, 임대차. 이렇게요? 그럼 얘가 지금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요? 자, 이 임차권이, 자, 대항력 있는 임차권. 다 쉽게 말해서 등기된 임차권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채권이 등기가 되면 무슨 화가 됩니까? 물권 화가 되는 거지, 이제. 물권 화가. 자, 이 상태에서는 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다. 이렇게요? 자, 내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 사람이 보호가 된다. 이 소리라고요. 계약 해제에서 자, 보호되는 제3자가 보호가 되려면 완전한 뭘 취득을 해야 돼? 물권. 등기가 취득된다. 자, 이것만 기억하셔. 자, 채권을 취득한 자는 보호가 돼야 안 돼? 안 돼. 자, 봐봐요. 미등기 토지 건물의 매수인 보호돼야 안 돼? 안 돼. 임차인 보호돼야 안 돼? 안 돼. 됐나요? 근데 임차인이 등기를 했다 하면 물권 화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호가 된다. 다시요. 하나만 더요. 자, 이 무효 가지고 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러면 계약 해제에서 선의의 제3자가 뭐일 때? 선의일 때만 보호가 된다. 지금 이 소리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말은 언제 이게 사용이 가능하냐면,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나온 사람이라면 그때는 제3자이면 무조건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선의일 때만 보호된다. 이 소리인 거예요. 이게. 아이고 선생 무슨 말일까요? 어디 하나 지워야 되는데. 자, 어디는 알 수 있을까? 볼까요? 자, 설마 여기는 알겠지? 과다체고, 과소체고, 상당한 체고. 자, 하나만 기억나줬어. 먼저 이 현재의 과다체고만 무효고 나머지 저보다 뭐다? 유효. 자, 매도인이 매수인부터 중도금만 받고서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매매가 돼요. 1번.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가 매매가 해제가 되기 전이잖아요. 안 되겠네. 자, 만약에 지금 해제가 되기 전에, 해제 전에 나온 사람하고, 자, 해제 후로 나왔다면, 자, 해제 전에 나온 사람이라면, 자, 선의, 불문하고, 자, 무조건 보호라니까요. 이렇게. 근데 해제 후에 나온 사람이라면, 자, 누구만 되는 거고, 선의만 되고, 악의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원리가, 이거 봐봐요. 자, 중도금만 받고 등기를 넘겨줬다. 자, 매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면 병은 지금 을로부터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리자로부터 받아온 거지. 자체가. 그리고 나중에 해제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매매할 때는 해제가 되기 전이잖아. 그러면 권리자로부터 받아온 것이니 손해하기를 따질 필요 없이 등기가 쳤다면 무조건 취득이라고요.
근데 여기 해제 후 말소등기 전이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게, 자 이렇게 해서 매매를 했는데, 매매, 자 중도금 받고 등기 넘겨줬다, 자금 안 줘요. 그래서 해제를 먼저 했다고. 해제 이렇게. 그러면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자동 복귀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가서 이걸 지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해제는 했는데 아직 말소등기를 안 했단 말이야. 말소등기를. 그 상태에서 이렇게 또 매매가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러면 이 병 입장에서는, 자 민법은 보호할 가치가 된 사람만 보호한다. 그러니까 해제가 된 사실을 몰랐거든 소리. 그러니까 보호가 된다 이 소리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비, 통, 착, 사, 해 이거 기억납니까? 계약 해제에서 선의 3자 보호가 이거라고요. 그러면 계약 해제에서 선의 제3자 보호는 언제 나오는 사람이죠? 뭐 후에? 뭐 후에? 해제 후에. 말소등기 전에 나온 사람이라고. 해제가 먼저 됐다면 그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거래했거든. 그러니까 보호 좀 해줄래? 이 소리란 말이야 이게. 한 번으로 안 된다는 소리 같구나. 다시 볼까요? 자 해제가 됐습니다. 다시 봐봐요. 괜찮아요. 괜찮아. 자 오늘 또 지금 계약가 또 차질이 빚어졌어 지금. 자 오늘 그냥 쌩 까고 내가 진짜 그 매매까지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딱 임대차 하고 바로 민사특별법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주임법 연결하려고. 그런데 아무튼 봐봐요. 자 여기 봅시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성의를 보였으면 전원 다 합격해줘야 돼. 인간적으로. 무슨 관적으로? 인간적으로다. 이거 봐봐요. 자 해제가 되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되돌려 주셔야 된다고. 그죠? 근데 무슨 회복 해주라고 그랬다고? 원상 회복을 해주라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게 완전하게 없던 상태로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반환 해줄 게 금전이야? 근데 원상 회복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금전에는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자까지 가사해서 반환을 해줘야 한다니까요. 그럼 이자는 언제부터 붙을까만 생각해보면 되지. 무슨 날부터? 파던 날부터 이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원상 회복은 원상 회복이고, 자 그리고 무슨 배상 해주시라고? 손해배상. 이렇게요. 별개라고. 별개.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받고 원상 회복 받고 손해배상 청구.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됐나요? 원상 회복을 받았다고 그래서 손해배상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면 틀린 거지. 됐죠? 자 그리고 자 계약이 해제가 됐다고 그래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 제3자가 보호가 된다야. 그러면 제3자가 보호가 된다는 말을 사용하려면 제3자가 어떤 상태에 이해된다고요? 완전한 물권 등기를 갖춘 상태에 이해된다고. 되셨나요? 자 그러면 미등기 매수는 보호가 돼 안 돼? 안 돼. 임차인은 보호돼 안 돼? 안 돼. 됐나요? 근데 임차인인데 대항력을 갖췄다, 등기된 임차권을 갖추고 있었다, 보호돼 이거예요. 근데 계약 해지에서 보호가 되는 자 중에 선일 때만 보호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걸 선의 제3자 보호라 하는데 언제 쓰는 말이라고? 뭐 후에? 해제 후. 해제는 됐는데 말소등기가 안 돼 있으니 거래를 했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랬을 때는 해제가 된 사실을 몰랐을 때만 보호를 해준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지. 해제 두 문제 축하 합격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서 자 해제까지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50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50페이지에. 그래서 그 보호되는 제3자가 있고 보호가 되지 않은 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건 전체를 지금 해드릴 수는 없고 이건 5월달에 제가 다시 한번 이 판례들만 묶어서 할게요. 이 틀에다가. 됐습니까? 자 여기 아닌 거 몇 가지만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이래서 해제까지 다 했네요. 자 51페이지 이제 매매인가요? 자 매매 이제 강론. 그래서 매매하고 임대차가 남았는데 매매 임대차 다음 주에 임대차를 손을 대는 순간에 주임법하고 상임법이 동시에 끝나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 임대차 그리고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이게 한꺼번에 끝나야 된다. 이거 쪼갤 수도 없고 이게.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죄송한데 기본서랑 같이 가지고 오세요. 임대차 때문에 주임법 때문에 그래. 주임법 때문에. 그쪽에 상관아. 자 그쪽을 같이 할 테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매매를 최대한 빨리 지금 아니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담보 책임 때문에
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 아무튼 자 그래서 다음 주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습을 해가지고 오세요라고 말도 못하겠어. 왜? 매매하고 임대차를 내가 강의를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냥 예습도 필요 없으니까 다음 주에는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다음 주는 매매 2문제, 임대차 2문제, 주택임대차 2문제, 상가 1문제 그래서 총 6문제 6문제. 여기만. 그러니까 웬만하면 현장 좀 나오시라고. 동영상 보지 말고. 동영상을 보는 것보다 현장이 더 나을걸?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